만들어 놓은 거라서 지금은 다 이해 안 되셔도 읽고 다시 한번 보고 나중에 이제 다 끝나서 다시 한번 읽으면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제 봤다. 그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 다. 그래서 앞쪽에서 그래도 이것저것 설명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전혀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은 아니었죠? 네. 그래서 1장 101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1장을 할 거라서 1장에 대한 살짝 내용을 훔쳐보고 간다? 고 생각하고 한번 이거 요약 정리한 거를 보고 갈게요. 들어갈 건데, 그래서 1장은 사마디파다 분석이라고 봐야 되고, 사마디 해탈? 바로 해탈이래. 1장인데 너무.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왜 이게 나왔냐면, 어느 정도 수련이 된 분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겠다는 의도하고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약간 혹하게 어그로를 끌려고 일장에 이거를 되게 매력적이게 보이잖아요. 놓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미 수련된 자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가의 정의하고 마음의 구조, 삼매의 본질, 해탈의 기초를 서문으로 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가 수트라 1장은 전체 경전의 철학적 뼈대를 구성하는 장이다. 여기서 요가의 정의가 내려지고 해탈을 위한 수행의 출발점이 설정된다. 핵심은 마음 작용을 멈추는, 오타가 이렇게 있으니까 좋네. 멈추는 것과 그 결과로서 드라슈타, 관찰자의 회복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뼈대죠, 이거. 이렇게. 이야, 빨간색. 왜 이래? 글자 써. 항상 나를 곤란하게 한다. 그러면 적어줘요. 되돌리기. 위에 되돌리기 버튼이. 어디 있어요? 되돌리기 버튼? 컨트롤 Z라던데 우리. 컨트롤 Z 해도 되는데. 아들이 알려줬어. 아, 이거구나. 안 돌아가요. ESC는. 저번에 한번 왕창 날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거 되돌리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해서 Z를 알려줬어요. 진짜 컨트롤 Z를 알려주고 갔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 작용이 일단 멈춰야지 드라슈타 관찰자의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관찰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루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관찰자의 회복이 돼서 자기를 약간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은 요가의 시작이자 선언이고 얘는 이제 아따 요가 아누 사사남이라고 읽어요. 이게 알려줄게. 거기 다 있어요. 1장에. 그냥 쑥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지금 요가의 가르침이 시작된다. 요런 뜻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는 일상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내면의 진리를 향한 길을 걷겠다는 선언이다. 1장의 내용이고 1장 1절의 내용, 그 다음에 1장 2절 요가의 정의가 나와요. 요가의 정의, 요가 S가 아니라 H인 것 같은데 S가 아니라 H인데 이놈 새끼 왜 그랬어?
요가흐 찌따 브리띠 리로다하라고 읽어요. 요가는 마음작용의 억제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찌따는 의식, 브리띠는 파동, 작용, 움직임, 뭐 이런 반응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3절은 이제 그게 지나가고 나서 드라스타의 회복이 나오죠. 3절. 이게 어려워. 읽기. 다다 드라슈타흐 슈베르페 타다남이라고 읽어요. 너무 어려워요. 스베르페 타다남. 아직 산스크리트어는 적응이 안 돼서 내가 그래서 뒤에 한글로 다 적어놨어요. 절 할 때마다 해주려고.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띄어쓰기도 안 되고. 스베르페 잘못 적었어요. 미안해. 오타 장렬이네. 응? 아바스타남이거든요. 아바스타남이에요. 그래서 그때 관찰자는 자기의 본성에 머문다. 그래서 관찰자가 자기 본성의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에고 잔치,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진다라는 에고 잔치를 자고 하잖아요. 의식의 작용이 멈추면 진정한 보는 자, 보는 주체, 그러니까 대상에 끄달리지 않는 그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드러나게 된대요. 그래서 4절로 가면 일상에서의 혼동. 이걸 왜 이렇게만 적어놨어? 다 안 해놨구나, 글씨를 하다가. 이거는 요가의 상태가 아닌 일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일상 요가 전, 비요가 상태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뒤로 4절에 가면 배울 건데, 그 외의 상태에서는 자아는 마음의 작용과 동일시된다. 그러니까 요 비요가 상태에 자꾸 마음 작용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보게 돼서 보통 사람은 자기를 감정, 기억, 생각 그 자체로 오인하며 살아간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되는 절이에요. 그래서 치다가 귀찮아가지고 산스크리트어 안 치고 설명만 적어놓고 있는 거 봐요. 게으름이 또 그 다음에 5절에서 11절에 가면 이제 비로소 여기에서 마음작용의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요가가 억제하고자 하는 마음작용 5가지를 분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작용에 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맨 위쪽에 올바른 인식, 잘못된 인식, 상상, 환상, 그 다음에 수면 상태, 그러니까 약간 선잠 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깊은 수면도 요가는 어떤 정신작용이라고 얘기를 하긴 해요. 더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스무리띠는 기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인상 진짜 이날 진짜 뭐 하기 싫었나 봐요. 저 인터넷 내용이 저장되어서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를 이제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행동 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있는데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막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자주 하지 않는 쉴 때 옛날 것들 막 몰려오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멈춰지지가 않아. 정리를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되어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고 자꾸 반추를 하지 말고 반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그냥 그러고 심플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반추를 하면 그 과거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과거에 취해버리는 거잖아. 취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현재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매 무한 반복해요. 쉴 때 미래 걱정하거나 과거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하거나 이걸 두 개를 계속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하면 되게 재밌어요. 혼자 앉아서 심심할 틈이 없어. 아, 이 생각은 올바른 인식? 아, 이 생각은 잘못된 인식? 상상 망상인데? 수면 상태야. 아, 이거는 기억이네 하면서 서랍장에 하나씩 넣듯이 생각을 분류하는 것도 해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때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계속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주체가 되고 계속 이 생각들이 대상화가 되기 때문에 연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드라슈타로 가는 연습? 이거를, 우리 정신작용에 그 뇌에 그 호르몬? 알파파, 감마파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얘랑 접목해서 설명해 주신 자료가 또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훨씬 더 와닿긴 하더라고요. 해줄까? 그거 또? 나중에 그거 자료 가져와서 이거랑 그거랑 우리는 그쪽이 현대 심리학 쪽을 더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공부도 약간 그런 식이어가지고 그 뇌과학에서 그 설명한 그거를 선생님이 우리 이 아시탄가 요가에 나오는 이 정신작용하고 이렇게 서로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요건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내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되게 좋았었거든요. 됐어요? 뒤에 이제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넘어가면 다음에 12절, 16절에서 마음작용을 억제하는 두 핵심 수단이 나와요. 이제 이 마음작용을 우리가 5가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12절, 16절에 이 마음작용을 억제하는 두 가지의 핵심 수단이 나오는데 그게 이 아비아사, 반복적이고 꾸준한 집중의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내가 한 번 했다고 얘네들을 억제하고 조절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되게 여러 번 반복, 집중, 꾸준함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있더라. 바이아기라. 그래도 나 제법이지 않아요? 읽잖아. 나는 내가 읽는 것만으로도 근데 쉽죠. 영어로 다 돼 있어가지고 영어 나오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조금 묵음 처리되고 약간 다르게 읽어지면 몇 가지만 알면은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들은 여기 그 영어 영문어로 이렇게 된 거 말고 위에 있는 이 꼬분당 글씨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해독을 하신대요. 그럼 지금 이걸 영어로 풀이한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표기해서 이렇게 영문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산스크리트어를 조금 더 이렇게 대중화하기 위해서
요렇게 돼 있으면 누가 어떡합니까? 이거 나는 뭐 어디 그림이야 뭐야 여기 위에 있는 거 꼬불탕 이거 있잖아요. 이 있을 수도 없고 이거를 점 하나만 바뀌고 막 이래도 엄청 그 내용이 달라진대요. 그림 같아요. 그림이잖아. 상형물자인가 이거 보고 그죠? 그래서 바이라기야. 대상에 대한 집착 없는 무욕의 태도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꼭 돼서 이게 대상이라는 것만 알아도 이 집착이랑 무욕이 현저하게 그 게이지가 떨어져요. 근데 내가 이거야 주체랑 대상이랑 혼동을 하기 시작해. 대상이랑 막 들러붙어. 그러는 순간 집착과 무욕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는 대상이구나 라고만 해도 알아차리기만 해도 분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그것까지만 해도 마음이 엄청 가벼워요.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해보니까. 근데 이게 아주 우리가 산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다 버리고 세속을 다 버리고 가지 않아서 세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빈번하게 오락가락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수치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에 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없앨 수 없고 계속 밀려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냥 조율하고 조절하는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충분히 오래 지속적으로 정성껏 행해질 때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비아사 욕망과 동일시하지 않는 무욕 바이약이라의 바이약이라 잘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의식은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무욕이 잘한대요. 그러니까 아비아사와 바이아그라가 이제 커져서 그 의식은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는 삼매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상ඛ야에서 분석 철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가 수트라는 실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앞에서 부띠, 마나스, 그 다음에 아함까라 이 정신 세 개 있잖아요. 이 세 개를 이 요가 수트라에서는 찌따라고 그냥 하나로 뚱친다고 했잖아요. 실천 철학이어서 그 상ඛ야에서 이미 분석을 다 했다고 치는 거야. 분석 니네들 다 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실천 철학에 그거 분석할 시간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삼매로 보는 거야. 얘네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삼매 9단계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매가 이제 우리가 수련을 하면 그 삼매가 점점 깊어지거든요. 계속. 그래서 수련을 힘든데 자꾸 하고 싶어져. 힘들어. 나 진짜 오늘 진짜 못해. 막 기어 가가지고 또 매트를 또 하고 있고 또 기어 가서 그 삼매가 뇌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자꾸 끌고 가는 거야. 그죠? 아니야?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유상삼매. 인식 대상이 인식 대상이 아직 있는 상태의 삼매를 얘기하고 얘네는 거친 고찰이 있고 미세한 고찰 그 안에 그 위로 올라가서 희열, 자의식, 아스미타까지 올라가는 요 단계까지를 다 유상삼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려오면 무상산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개로만 지금 나눠놨거든요. 이 안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 나중에 9단계까지 나눠집니다. 그래서 무상산매는 대상이 없는 산매. 그래서 모든 의식작용이 멈추고 의식의 흐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이행한다. 이는 무종자 산매로 향하는 전이 상태이다. 그러니까 종자, 씨앗이 없는 아예 그 쌈스카라까지 없어지는 상태. 그것까지 들어가서 그것까지 흐리게 해버리고 그것까지 존재 자체만 남게 되는 그 상태까지 가는 게 이제 무종자 산매까지 가는 거라고 하고, 상이 있고 씨앗이 아직 유종자, 무종자. 그렇게 막, 그리고 이제 유상, 무상 여기에도 유심, 무심 막 이런 게 이게 또 다 나오거든요. 저도 아직까지 헷갈려요. 계속 알려드리기 전에 또 공부하고 또 다시 알려드리고 할게요.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3매 이거 9단계. 그냥 한번 쑥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19절, 22절은 산매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산매에 도달하는 경로는 수용자에 따라 다르대요. 경로가. 그래서 생득적으로 무상산매에 이르는 자가 있는 반면, 일반인들은 보통 신뢰, 노력, 기억, 집중, 통찰, 예에 일하는 이 5가지 덕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도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이 더 맞겠죠. 이 아래쪽이. 이렇게 뭐 생득적으로 바로 이렇게 무상산매에 간다는 건 어디 저기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여기 이렇게 하면서 점점 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뭔가 믿음이 생겼어. 거기에 대한 헌신과 노력이 있어. 계속 기억하고 스무리띠 하면서 집중 과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찰이 오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게 되어지는 과정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을 봤을 때 그 전에 요가원이 하나, 둘, 세 번째 요가원이었어요. 저희 원장님 요가원이. 근데 그냥 첫 번째 거는 그냥 몸쓰려고 갔었어가지고 뭐 믿음이고 뭐 그런 건 전혀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두 번째 곳은 신뢰가 너무 안 갔어요. 그냥 무용하시는 분 같은 분이 너무 예쁘게 재활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나한테 모른다고 얘기하셨고 저는 그걸 배우러 왔다고 했더니 책을 알려주셔가지고, 책만, 이 책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주셔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다가 우리 선생님이 그 책을 올려가지고 막 불이 나게 쫓아가가지고 이게 뭐냐. 얘기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거기까지 간 통로가 있었네. 그 통로가 있어서. 근데 가자마자 그냥 이상하게 되게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신뢰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신뢰가 가는 그런. 이상한 말이 뭐지? 아니,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 너무 이상했어요. 까맣게 있고 막 이렇게 피부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어디 아프신 분처럼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 설명해주고 가는데 되게 무서웠어. 뭐지? 내가 이상한 데 들어왔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프린트물 하나 딱 주시고 이거 읽어보고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그 프린트물 보는 순간 여기는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그 아시탄가 요가의 기본 설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하고 사라지셨어. 사라지고 한참 있다가 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읽는 시간을 주신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고 어디 갔다 오셨어. 그러더니 막 이제 뭐 얘기하는데 반다에 대해서 아냐고 나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때 이효리
그분이 뭐 이제 아시탄가 해가지고 한참 그때 유행할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나는 뭐 그것 때문 아니었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 거를 보다가 우리 선생님 거에 마이솔이 있고 아시탄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효리 그게 떠가지고 그 마이솔에 대해서 그거 연결돼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거든. 그거 보면서 반다에서 조금 읽어보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대충 아는 대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아랫배 그 반다 이 물라 반다하고 우디아나 반다가 만나는 건 알고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근데 그거를 왜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는지 되게 그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상한 얘기를 했나 봐. 그 순간 내가 기억이 안 나.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세월 지나서 지금 알았어요. 만나는 점을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를 인제서야 알았어요. 잘못 알고 있다 생각해서 질문하셨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반다가 이제 이렇게 반다를 알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다 이렇게 얘기를 뭐 우디아나 반다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얘기하니까 뭐 아나? 그래도 좀 준비를 하고 왔네? 이러셨나?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두 개가 이게 만나서 한꺼번에 쓰여진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 그때. 근데 그때는 뭐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슨 그 수련할 때 마이솔 할 때 보면은 이제 오래 하신 분들하고 막 얘기할 때 보면 이제 내 거 수련하면서 이게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러면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시는 거지? 막 어디 막 이상한데 막 그 거기를 써서 막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처럼 막 돌리고 뒤로 돌리고 갈비뼈 뒤집고 그런 비슷한 거를 얘기를 자기 그 오래되신 그 수련생하고 막 하는 거 그랬었거든요. 이해가 그때는 그랬었는데 참 그 고유수영 감각이랑 내수영 감각이 진짜 엄청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23절, 29절은 이게 이슈와라, 이게 비읍인데 비읍은 이게 묵음돼서 이슈바라가 아니라 이슈와라라고 이슈와라에 대해서도 앞에서 살짝 설명하고 들어와서 자제신, 자유자제신 이슈와라는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기보다는 약간 스승 같은 개념의 어떤 롤 모델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그때 설명해 드렸었고 번뇌와 업, 기억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푸르샤라고 본대요. 얘를 이슈와라를.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한테는 자연이나 인간한테는 끄달리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잖아. 부모가 있어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한테 끄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 이슈와라는 이 번뇌 그리고 그 나의 그 원인이 없대. 원인이 없어. 그래서 끄달리는 게 없어. 그래서 전혀 물들지가 않아. 그래서 순수한 푸르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슈와라는 옴이라는 소리로도 상징된대요. 우리가 옴 만트라 하죠. 만트라. 그 신성한 소리. 그래서 옴에 집중하고 그에게 항복하는 명상은 삼매에 이르는 특수한 지름길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옴 명상으로만으로도 삼매로 들어가는 그런 거 하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명상하시는 분이 와서 수련을 잠깐 배우고 가신 적이 있거든요. 되게 특이했어요. 얼굴이 표정이 항상 한결같 똑같았어요. 웃는 상으로 그대로 있어요. 눈동자가 좀 달라요. 그리고 특이하고.
모양이. 근데 이거 명상을 해서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자선 명상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굳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그 스님 명상 오래 하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래동 아니야, 진짜로. 그래서 스님들, 이게 자기가 몸이 그러니까 명상으로 빠져 들어가면은 그게 그 아난다, 황홀경, 행복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에 머물다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가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 몸이 너무 내려앉는 것 같으면 빨리 명상에서 빠져나와서 좀 걷다가 다시 하게 하고 이렇게 시킨대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표정이 표정이 왜 그래? 진짜라니까. 나도 그래서 그게 이제 점점 세지니까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수련하다가 혼자서 집에 수련하다 막 3시간, 4시간 막 계속 빠져가지고 하고 막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적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막 너무 그 다음날 막 돼가지고. 30절, 23절은 수행 중에 발생하는 9가지 장애와 대응법에 대해서 나와요. 질병, 의심, 산만함, 게으름, 욕망, 오판, 좌절, 불안정성, 산란한 호흡. 이게 장애래요. 그래서 이 장애를 알고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하나 대상에 전념하는 집중 수행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 장애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야. 진짜 심하거든요, 이런 거. 진짜 이거 다 있어. 이거. 나한테 다 있다. 나한테 다 있다. 이놈의 새끼들. 응? 하나의 대상에 전념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대상을 잡고 내가 그 대상에 계속 나의 의식을 갖다 붙이는 거를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진짜 1분도 잘 못해요.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열심히 일할 때 외에는. 근데 그거를 이게 다시 빠져나가는 거를 다시 가져오고 빠져나가는 걸 다시 가져오고 그러면서 이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는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 몰입 상태? 뭐 이런 거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이솔 하면은 훈련이 돼요. 그러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뭔가를 할 때 그래서 집중도가 현저하게 일반 사람들보다 높아. 그래서 공부를 조금 그래도 오래 하신 분들 약간 보면 몸은 잘 못 쓰지만 좀 집중도가 높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뇌를 이제 공부를 하면 엄청 산만해지잖아요. 진짜 인간 디폴트가 원래 산만이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도 딴 생각 떠오르고 갑자기 저기 있는 게 지저분해 보이고 갑자기 저기 있는 물을 먹고 싶어지고 괜히 화장실이 가고 싶어지고 이게 다 산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그 대상한테 다시 붙이고 계속 하는 그것을 계속 할수록 이 몰입 상태가 계속 길어지게 돼요. 그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30절, 32절에서 그리고 33절, 39절에서 마음을 맑게 하는 보조 수단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명상 중에 있는데 우펙스야 자해명상, 연민, 기쁨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보고 이것과 호흡, 빛,
감각, 이미지, 그 다음에 꿈,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대상 등에 대한 명상 대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수련만 해서는 요가가 잘 되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명상을 해서 들어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초급 버전까지는 뭐 그냥 해도 막 몸 그냥 육체 제일 겉에 있는 걸 뜯어내는 거라서 상관없는데 계속 깊어질수록 자기 명상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것도 이제 그때 가서 설명 또 드릴 거고, 40절, 50절에는 의식의 정화, 미세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해요. 의식은 점점 더 미세한 대상을 통해 무색의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정자 산매의 정제와 자아의식의 잔재를 태우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나는 그랬거든요. 그 아시탄가 요가 할 때 나한테서 나는 채취? 냄새? 이게 되게 심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사람마다 사람한테 나는 향기가 있어요. 그 채취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요가원 다니시는 분 채취를 알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이 냄새가 난다. 이 사람한테는 저 냄새가 난다. 저 냄새가 난다. 그 냄새가 각자의 아니 막 그런 게 아니라 향기가 있어. 각자의 향기. 그 샤프란 향기 말고. 나는 처음에 요가할 때 그래서 안 좋은 거 잘 안 먹으려고 한 것도 안 먹게 된 것도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나는 술도 잘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도 되게 많이 먹고. 왜냐면 술 먹으면 안주류가 다 자극적이잖아요. 매콤하거나 막 이러잖아. 달고 기름지고. 그럼 그거 먹은 날 먹고 그 다음날 수련을 가면 내 몸에서 그 냄새가 나는 거야. 마늘 냄새고 막 이런 냄새가 막 올라오는 거야. 이 피부에서. 그거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게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나중에 오래 수련하면 이 냄새가 없어져요. 처음부터 인지되진 않았죠? 처음부터 인지가 됐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인지 안 됐고 어느 정도 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면서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제가 일반적인 무딘 성향이 아니거든요. 성향 자체가 예민해서 더 그런 게 잘 알아차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하는 사람들이 무딘 분들보다 좀 예민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보면 그거를 좋은 식으로 자기가 알아차리면서 쓰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민함으로 나한테 남아버리면 그 병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예민한 거를 잘 쓰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정자 산매는 전통 주석에 따라 4가지 등지로 나눠져요. 또 등지가 있어요. 유심등지, 무심등지, 거친 생각이 있는 산매, 거친 생각이 없는 산매, 유사등지에서 미세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산매, 그 다음에 유사등지, 미세한 생각조차 없는 산매. 근데 이게 뇌에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았고 졸기만 했어가지고 나는 진짜 계속 졸았어요. 선생님이 쟤 뭐하러 왔나 했을 거야 아마. 지금 잠자러 왔어? 잠자러 왔나?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 엄청 졸아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다 쪼개어져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신기하긴 해요, 정말. 근데,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요. 아유, 진짜. 그 다음에 이제 51절에 무정자 산매가 나오죠.
모든 의식의 씨앗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삼스카라 저기 안에 있는 것까지 사라져. 이 산매는 그 어떤 대상도 남지 않아 식별지에 완성 후 발생하며 해탈 전제 조건이 된다. 그래서 요가수트라 1장은 단순한 산매 이론을 넘어서 자아와 의식, 드라슈타와 마음작용, 수행과 해탈이라는 전체 요가 철학의 구조를 선언적으로 펼친다. 모든 수행의 시작은 여기서 비롯되며 다음 장인 제2장 사다나파다 수행편에서 그 실천의 구체적인 방법이 전개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나? 철학이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저기죠. 음양오행 거기 그쪽에 요런 게 좀 있긴 하고 그게 이제 철학관 저쪽으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사주보고 이런 쪽으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런 게 기본 디폴트라 하잖아요. 되게 좋겠죠. 디폴트 이렇게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이게 다 널려 있는 거잖아요. 그 바가와드 비타 뭐 이런 것도 다 이 경전들이 거의 많이 읽어준대요. 바가바드 기타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책으로도 되게 많이 써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바닥 보고. 그럼 정신이 좀 건강하겠다. 정신이 좀 다른 것 같아. 그 세계관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 조건이었겠죠. 원체 거기가 전쟁도 많고 드나드는 그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우리나라랑 좀 구조적으로 비슷한 느낌 들지 않아요? 나는 그러던데. 그 지도 봤을 때 중국에서 때려 내려오고 밑에서는 저쪽에서 올라오고 이래서 느낌 나는 그 귀때기 모양 이렇게 두 개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인도가. 우리나라랑 느낌 되게 비슷한 느낌이던데 나는. 괜히 이제 갖다 붙여. 무조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아니야 우리랑 비슷해 막 이러면서 계속 우겨. 이제 이렇게 해서 1장의 설명이 지나가서 1장 끝나고 다음에 또 2장 들어갈 때 한번 쑥 정리해 줄게요. 1장 책으로 들어갈 거예요. 101페이지 보면은 사마디는 요가를 의미하고 요가는 사마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마디는 산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탄잘리 이분의 책을 비아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다시 해석해서 정리하실 때 요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해요. 그 책에서 따라서 사마디파다에는 사마디의 중요성뿐 아니라 요가의 중요성까지 설명되어 있다. 요가와 사마디 모두 깊은 명상 그리고 지극한 헌신이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깊은 명상하고 지극한 헌신이 필요하대요. 요가 사마디. 예. 그래서 진짜 지극한 헌신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헌신 가지고는 닿을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헌신에 헌신도 능력인 것 같거든요. 자기 능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헌신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헌신한다는 게 어지간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명상을 자주 해야 되겠다. 금방 자꾸 흔들려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그래서 파탄잘리는 이 장에서 완벽한 신체적, 건강, 정신적, 평정, 분별력을 갖춘
지성과 영적인 힘을 타고난 수행자들에게 수련과 초연함의 행을 닦아 나감에 있어 내가 하도 낙서를 많이 해놓고 안 보여 있어 가르침을 제시하여 그들이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 아트마 다르시아나 영혼을 관조하는 경지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이거 밑줄 그으세요.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 아트마 다르샤나 요가의 목표예요. 이게 적어요. 거기다 요가의 밑줄 긋고 목표이다. 이게 다르샤나가 철학 관점 바라볼 관이라는 뜻이고 관. 그래서 아트마 다르샤나가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찌따라는 말은 마음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찌따를 우리는 여기 밑에다 또 적어요. 부띠, 아음까라, 마나스, 플러스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찌따 하나라고 지금 하나로 퉁치겠다는 얘기예요. 설명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실천 철학이어서 얘네 분석하지 않고 얘네를 하나로 묶어서 이 마음 작용의 억제가 중요하고 우리는 지금 3매 9단계까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서양에서 마음은 의욕, 의지, 인식, 움직임의 힘뿐만 아니라 분별력 또한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거는 그러니까 서양은 정신적, 심리적 작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작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거지. 호르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나 찌따의 진정한 의미는 의식이다. 인도 철학자들은 찌따를 분석하여 찌따를 세 가지 양상, 즉 마음, 여기 나오네. 마음, 마나스, 지성, 부띠, 자의식, 아함가락,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정신적 몸은 심리적인 겹과 지성적인 겹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겹이 있고 정신적인 겹이 있대. 아니 지성적인 겹이 있대요. 정신적 몸 자체. 몸으로 본대 또. 마음, 의식을. 그거 이거 얘네들의 세계관 그를 좀 알아야 돼요. 뒤에 또 설명해 줄게요. 밑에 나오니까. 그 결과 사람들은 의식과 마음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대요. 의식하고 마음을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 책에서 의식이란 말은 마음에 해당되는 심리적인 겹과 지혜에 해당하는 지성적인 겹 모두를 가리킨대. 마음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얻는 데 반해 지성은 주체적 체험을 통해 알을 얻고 그것이 지혜가 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마음이 주관적이고 지성이 객관적이라고 이해하지 않나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설명을 보면은 객관적인 것을 보통 그 인도 이 세계관 요가 수트라 세계관에서는 마음으로 봐요. 그리고 주관적인 것을 지성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 이게 아니지. 거꾸로 얘기했어. 또 이게 일반적인 세계관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고
주관적인 것을 이제 지성으로 보는 게 지식이 뭐 주관적인 지성 우리 배울 때 이거 책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다 객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게 세계관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프라크리티 단일한 원리로 보기 때문에 마음을 물질로 봐요, 우리가. 그건 알죠. 앞에 상키아에서 했으니까 마음을 물질로 봐서 그러니까 자극에 반응을 하는 자동 기제예요. 그래서 조건화돼 있어. 봐봐요. 한 무리 어떤 클래스에서 나 혼자만 거기서 완전 무시당해서 완전 왕따야. 그러면 누구나 해피하거나 도망가고 싶지. 그렇게 자동적으로 내 몸 안에서 이게 딱 올라오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되어 있고 조건화되어 있어. 내가 이게 순식간에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 메커니즘 자체. 자동기제적으로 기대상으로 나쁜 일을 겪었을 때 나쁜 마음이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거. 그리고 근데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자신이 되게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약간 착해야 돼. 약간 이런 메커니즘이 좀 있잖아요. 외국하고 다르게. 그래서 내가 깊지 못하거나 착하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해서 이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심리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엄청 집단인 상태에 나를 누가 무시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 관계에 있어서 그냥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게 당연히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무시한 것은. 그래서 그런 자동화된, 조건화된 상태,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기제, 그 자동 반응 기제를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식해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아니, 내가 잘못한 거라고 자꾸 억압을 해요. 보통은. 착해야 돼. 성인 군자여야 돼. 아니에요. 누구나 무시를 당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그 클래스에서 도망치고 싶거든요. 그 마음이 디폴트고 그 마음이 정상이다. 그래서 그게 자동 반응 기제여서 마음을 주관적 계속 나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객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성을 보면 그러면 이것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요가를 하니까 육식을 안 해야 되고 채식만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요가라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냥 내가 요가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그 요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식단을 조절할 수 있지만 요가니까 꼭 이래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분도 얘기하셨는데 행연이 이제 아파가지고 목이 안 돌아가서 아파가지고 갔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이잖아. 학생 요가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이 아프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분이.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다 대고 선생님도 인간이야. 인간은 누구나 아파. 이렇게 아플 수 있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 방법이 이제 선생님과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를 뿐이지. 인간이 더 큰 포괄적이고 더 훨씬 보편화된 거잖아요. 네, 그 보편화된 인간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요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지 내가 인간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한테 다 일어난다.
하는 거야. 그게 정상이고 그게 객관적인 거야. 근데 지성은 진짜 주관적인 거예요. 그 완전 내 인식의 틀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구조화시키고 그것을 이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주관적이고 부띠나 푸르샤에 가까워요. 우리 푸르샤 다수성이라고 했죠. 푸르샤 너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어. 그러니까 다 엄청 많아요. 그 한 명 한 명의 푸르샤가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직관은 그래서 주관적이라고 내 직관 뭐 이런 거 주관적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제 마음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훨씬 주관적인 것 같은 내 마음 이러잖아. 나는 마음이 이래. 막 이러잖아. 내 생각. 막 이러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발생 기제로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객관적인 것이라고 본다는 거지. 이거 잘못했어. 요가 수트라의 일반적인. 됐어요. 그래서 마음은 이거를 알아. 이걸 꼭 적어놔요. 마음은 물질이다. 마음은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항이나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자동 기제를 가지고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너무 수치스러워. 막 저항감을 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아, 내가 인간이니까 자연스럽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건 생명력이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디폴트고 정상이다. 근데 내가 그거를 보고 내가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인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디폴트지만 이게 올바른 건가 올바르지 않은 건가를 봐서 나는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어.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올라오는 것까지 이 자동 기대 시스템까지 불을 꺼버리기에는 아직 안 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 간디 얘기했었죠. 그 임종 시기도 못 보고 그 성욕 때문에 그 인간의 디폴트잖아요. 그랬다는 얘기 듣고 그렇게 위대한 분도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요. 그래서 맨 밑에 줄 보면 우주적 지성이 자연의 첫째 원리인 것처럼 이 자연은 이 자연, 물, 강, 막 이 자연 아니고 프라크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그리고 우주적 지성은 마하트를 얘기하고 있고 인간에게는 의식이 첫째 원리다. 그래서 그때 그 상키아 철학 할 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 의식 부띠가 맨 먼저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25 전변에서 그래서 첫째 원리가 부띠라는 거.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이제 적어줬어. 글씨 한글로 적어놨어. 일자 1절 아따 적어놔. 읽으면은 있어 보이잖아. 아따 요가 누 사사남. 요가 빼먹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누사사남이에요. 요가 아누 사사남인데 아누아사남이라고 했구나. 왜 이렇게 적어놨지? 이거 아마 마우스로 뭐 하다가 사사남. 요가 아누사사남. 아누사사삼. 그대로 영어 그대로 읽으면 돼요. 맨 첫 번째 아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보고 있어요? 아따는 지금부터만 동그라미 치세요.
뒤에는 너무 너무 오버. 멀리 갔어요. 너무 자기의 그 약간의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 볼 때 아따는 지금부터 적어요. 그게다 now. 이제 지금. now야 now. 이제 지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쓸 때는 이런 형태일 때 많이 쓴대요. 전통적으로 중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경전이 시작될 때 사용하는 서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청중의 주의 집중을 유도할 때 아따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지? 박수 해가 이렇게 하다 청중이 수행의 준비가 된 이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겠다는 선언,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의 준비가 이미 된 사람들한테 가르치겠다. 그냥 아무한테나 안 가르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래요. 명상의 의도를 실으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의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원래는 마이솔 선생님이 다 준비하고 수련 딱 들어가기 때 들어와요. 그렇게 막 이게 테라피하고 누워있고 내가 뭐 그 정도 그루는 아니어서 아직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일 때 선생님이 이제 딱 들어와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요가의 시작. 너네들 의도성 다 실었어? 그때 들어와서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되게 신기했어요. 나는 이제 초보여갖고 그 전에 이제 앞에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 각 수련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난 11시에 오라고 그랬었거든. 선생님이 늦게 오시는 거야. 항상 일찍 안 오시고 늦게 오시거든요. 다 어느 정도 이게 몰입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와요.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의도성과 명상이 의도를 실어서 이게 능동적으로 자각을 유도해야지 알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명상이 시작된다. 이게 뭐 되게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 이제 요가 시작한다. 나 지금부터 시작한다. 이것만 해도 바로 알파파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근데 물론 그게 안 나오는 이제 아직 수련을 많이 안 한 친구들은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수련을 계속 오래 하실수록 매트에 딱 사마스티티 서자마자부터 알파파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번뇌를 완전히 없애지는 거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그래서 어떤 대상 내가 오늘 이 생각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뚫고 가겠다 하면 이거를 이제 하나 잡고 계속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계속 전념하는 그거를 하는 것을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이거에 대해서 숙고를 해보겠어. 내가 왜 이것에 대해 끄달리는지 계속 그걸 가지고 계속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약간 이제 거리가 생기면서 명상 후에 의식이 변하면 이게 명상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때 이제 공부할 때 자기는 명상 후에 의식의 변화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명상하고 나면 번뇌가 깡그리 0으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희미해지는데요. 조금씩 희미해져서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새하얘진대요. 그래서 번뇌는 그냥 내 생각이 완전히 영처럼 말끔해져서 그 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의식이 좀 변해. 그러면 이미 명상이 된 거라고 본대요.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 만으로도 훨씬 마음이 편하거든요. 좋고. 그래서 요것도 하나 아시면 좋다. 중간에 이제 그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명상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준 거고, 명상에 대해서도 그때 한번 했었죠. 명상하는 그 법 초반에. 우리 개업하는 날 7월 그때 떡 돌리면서 얘기했던 게 이 내용이었는데, 명상에 대한, 명상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었어.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명상을 많이 수시로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나의 시각과 후각, 청각 막 이런 모든 감각들이 다 열려 있는 채로 막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감각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 청소하는 거에만 내가 명상한다. 나 청소.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명상인 거야. 별거 아닌 거야. 그 대상에만 전념하는 거지. 나 설거지 한다. 다른 외부의 것들이 아예 없는 채로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설거지하는 감각에만 완전히 몰입해서 여기 안에만 들어가겠다. 설거지하는 이 대상에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차단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것 또한이 명상인 거야. 모든 순간에 명상처럼 막 돌아다닐 수 있대. 그러면서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산만해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그 말설 수련을 해서 그런지 확실히 잘 돼요. 옛날에는 1도 안 됐거든요. 진짜.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바아사나 제일 싫어했어요. 누워있는 거. 가만히 있을 수, 뭐, 여기도 만지고 막 이랬다. 뭐, 시체 자세라는데 계속 쪼물딱. 지금도 잘 못하긴 해요, 사바아사나를. 좀, 그렇다. 그 다음 거 보면 요가가 나오죠. 요가는 많이 해서 아니까. 근데 요가, 이 내용 그대로 다 맞는 내용 잘 적어 놓으신 거. 결합, 합일, 접합, 조합, 응용, 활용, 수단, 결과, 깊은 명상, 집중, 최고의 영혼에 대한 명상이라고 요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요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어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선생님이 해준 거거든요. 이거 요가의 이 어근이 결합하다, 하나로 묶다, 연결하다, 사용되어지다 라는 뜻이래요. 이 앞에 어근 자체가 요가 앞에 나오는 Y의 그래서 이 얘기는 구슬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연결되어야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요가는 그래서 결합 하나로 묶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이거 미안해. 이거 잘못 쳤어. I가 아니라 J야. 어쩐지 이상하네. 오타가 좀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안호사사남 나오죠. 이게 충고, 지시, 질서, 명령, 가르침, 규칙까지만 충고는 빼고, 충고는 너무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지시, 질서, 명령, 가르침, 규칙 이거만 동그라미 쳐서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끝에
마지막 부분에 따라서 이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 지침을 이른다. 밑줄 긋고 우리는 이를 통해 윤리적 삶과 삶 및 영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근데 너무 빨리 이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이제 요가 시작한다 그래 놓고 갑자기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아누사사나?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적어져 있네요. 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한 함축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 똑같이 제가 설명해 드리면, 아누가 이게 접두사인데, 뭐뭐에 따라서 쪽으로 뭐뭐에 대해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나는 가르치다 라는 뜻인데, 옛날에도 가르치다에서 꾸짖다, 억제하다로 간 거는 진짜 애들이 진짜 말을 안 듣나 봐요. 학생들은 말을 안 듣는 게 본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꾸짖고 억제하고 까지 갔어. 사사나가. 여기에 이제 an이 붙으면서 명사형이 된 거래요. 이 언어, 이 단어 자체가 아누사사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체계화된 전통을 가르치겠다라는 뜻이래요. 그냥 아무거나 내가 경험한 거 너네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체계화된 공식을 알려주겠다 라는 것을 의역을 할 수 있대. 이 내용,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요가 수트라가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임을 암시하는 거래요. 이게 지금 아누사사남 자체가. 그래서 이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우리는 이를 통해 윤리적인 삶, 영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경전을 내가 가르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래요. 아누사사남이. 그래서 밑에 보면 신께서 신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며, 이거는 그냥 에세이처럼 아yen가 선생님이 적으신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 내용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이거 그냥 땡치고 이 뒤에부터 보면 돼요. 이제 요가의 거룩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한다. 근데 이 거룩한 방법이라는 것이 이게 아누사사남인데, 가르침이 이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라고 하네요. 그냥 경전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아yen가 선생님이 이 가르침 자체가 엄청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한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스의 사사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사스에서 시작돼서 여기 사사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스트라라는 단어도 좀 많이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스트라는 사스에 플러스 도구 트라가 붙었어. 그래서 가르치는 도구, 경전, 학문, 체계, 지식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뭔가를 가르칠 때 그래서 교육자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면 못 가르친다. 그래서 요가도 마찬가지로 모든 교육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경험을 가르치면 종교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체계화되어 있어야 한다. 경험이 아닌 보편적인 공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학문인 것이다. 경험을 가르치는 것은 신비화되어 종교가 될 수가 있어서 항상 학문, 보편화된 공식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가도 단순히 진짜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있지 않았었어요? 요가 조금 좀 신비스럽고 그냥 요가 하는 사람들이 하고 약간 그런 생각 좀 있지 않았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거야? 스트레칭 그냥 스트레칭, 운동 이렇게만? 뭔가 그들만의 행위가 있는 거. 나도 약간 그들만의 세계가 있고 좀 약간 그냥 요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가는 경전을 기반으로 아주 보편적인 공식 체계화된 것을 가르치는데 그게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운동식으로 다 퍼져가지고 그것만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유도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한다. 조율, 훈련이라는 건 되게 어렵게 막 군사훈련 막 이런 게 아니라 조율해서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발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대로 사는 삶과 조율된 생각으로 사는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거는 우리 선생님 그 문구인데 너무 멋있어서 적어놨어요. 그거에 올리신 건데 이 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우발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대로 사는 삶.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냥 뭔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터져 그러면 그거 정리, 그거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우발적으로 뭐가 떠오르면 그냥 그거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조율되어진 생각으로 살려고 했던 학파가 요가. 를 하셨던 분들이지. 사유를 되게 많이 하고 내가 이 생각이 왜 떠오르고 이걸 왜 해야 되고 되게 생각을 가지고 놀았던, 난 생각은 그냥 생각이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 약간 떠오르면 그냥 그거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것을 분석했다는 거잖아요. 신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나와서 읽어보면 이제 요가 수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따르는데 올바른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수련과 자기 조절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 함께 제시된다. 그러니까 그냥 배울 수 없다는 얘기야. 요가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듯이 배워야지 진짜 요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막 몸 쓰는 거 배우고 요가 했다고 하냐고. 그렇다고. 체계적인 지도를 제시하고 요가는 꼭 반드시 체계적인 지도에 맞춰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구 자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근데 그래야지 요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몸 쓰는 것만 가지고 하면 요가에 이를 수 없고 그냥 육체적으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가와 요가의 수련 및 지침을 명문화한 것은 파탄잘리가 처음이다. 문서와 책을 만들었던 사람은 이제라는 말을 통해 파탄잘리가 이미 알려진 지식 및 오랜 전통에,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지식이가 이게 사사남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당장 아따 새로운 빛을 새롭게 가르치는 것을 비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파탄잘리는 스스로 경험을 바탕으로 요가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지평을 탐색해 길이 남을 만한 기념비적인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파탄잘리가 살던 문화 속에서 그가 하려는 말의 의미가 명확하였을 것이다. 너무나 간결해 거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파탄잘리의 언어는 영적으로 피폐한 현대인들이 보기에도 결코 혼동될 수 없을 만큼 명료하다. 근데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파탄잘리는 요가수트라를 저술하기에 앞서 문법과 아율베다에 관한 저술을 남겼는데 이제라는 말은 그 저술 활동에 이어 진행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문법과 아율베다에 대한 저술이 요가수트라보다 시대적으로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생동감 있는 언어 구사와 명쾌한 이해를 위해서는 문법이 먼저 확실히 정립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법, 여기가 언어야,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것의 시작은 언어부터 정립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몸을 청결히 하고 내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아유르베다 의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에 대한 조사와 조율이 필요하다. 이 의학 밑에다 이 몸에 대한 조사 조율이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저술들이 일종의 사전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파탄잘리는 요가에 관한 최고의 저술을 내놓을 수 있었다. 이 요가에 관한 최고의 저술, 이게 의식탐구예요. 이게 의식탐구. 그래서 언어, 그 다음에 몸을 조사하고 조율한 다음에 세 번째 의식탐구까지 간 거죠. 그래서 파탄잘리의 철학에서 요가란 여기서부터 별표 5개예요. 요가란 의식을 연마하고 마침내 그것을 초월하게 하는 수단으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의식을 연마라고 적혀 있잖아요. 몸 아니라고. 여기에 경전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왜 몸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거야? 몸만 막 계속 가르치는 거야? 밑에다 적어요. 몸을 기반으로 토대로 의식을 연마해야 요가를 이룰 수 있다. 이거를 도구로 우리가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몸을 기반으로 토대로, 그치? 몸을 기반으로 토대로 의식을 연마해야 요가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그러면 요가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니죠? 몸을 가지고 그냥 얘를 도구 삼아서 내가 의식을 연마한다고 하면은 몸 아파도 할 수 있는 만큼 돌아다니면서 나의 의식을 굽어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나의 의식의 체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흐르고 있는지 관찰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조율하고 조절할 것인지 그것을 연마하는 거를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는 거지. 아프다고 안 오는 거는 안 된다. 해야 된다. 진짜 막 엄청 열이 나고 그러면 안 되죠. 재밌어요. 아플 때 근데 요가 해보면 진짜 재밌어. 아플 때 요가 했잖아요.
훨씬 더 섬세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내 몸인 것 같은 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돼야지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실었어. 근데 안 돼. 그게 요가가 만들어 놓은 거야. 의도를 실었는데 안 되는 걸 여러 번 겪게 해요. 엄청 많이. 수도 없게 겪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체계를 가진 생각으로 내 의식이 흐르고 있구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의도를 실었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때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헤쳐나가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일상생활에다가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을 하면 내가 약간 떨어져서 볼 수 있어. 잘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지? 내가 이러다가 망하겠는데? 그러면 내가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지? 어떤 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되게 많이 알게 돼요. 아주 섬세하게. 진짜 수치스러운 거 하나까지 다 보게 돼. 안 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안 봐요. 그리고 막 회피하고 잊어버리고 뭉뚱그려 놓고 던져 놓고 볼라치면 너무 싫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런 걸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될 때 애들한테 되게 나무라거든요. 잘 안 되면 막 화내고 막 이러면. 근데 내가 더 그러더라고요. 요가 자세. 자기가 공을 들였는데 안 되면 화를 내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지성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점점 노력하는 패턴으로 이제 점점 바뀌게 되거든요. 점점.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야단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의도를 실었는데 뭐가 잘 안 될 때 내 마음이 어떤 나락으로 빠지는지 그거를 내가 조금 컨트롤하고 조절하면서 계속 그거를 하려는 마음은 또 무엇이고 그 마음에 의해서 무엇이 개발되는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되게 좋아해야 돼. 뭐 안 되는 자세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대박 난 거야. 엄청 연마가 되거든요. 자기가 엄청 개발되거든요. 그거를 뚫고 나갈 때 엄청난 그 뇌가 생겨나요. 여기에. 그때 생겨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안 한다, 황홀경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위에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야. 근데 계속 거기에 계속 걸리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막 해! 던져! 해! 막 이러는 거. 옆에 와가지고 할 수 있어! 막 이러고 그러는 거겠죠? 저도 뚫지 못한 자세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다. 우리가 안 되는 자세를 아주 초연하게 볼 수 있게 되고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의 디폴트인데 그거를 조금 순화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 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달관된 사람처럼 미리 볼 수 있어요. 요가를 계속 하다 보면 아프면 뭐 슬퍼 원래 아픈 거야 이럴 수 있다고 얘기를 그냥 아파서 막 슬퍼하면
아이, 원래 아픈 거야. 괜찮아. 이렇게 아픈 사람하고 같이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못 가르쳐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 분 있거든요. 그 요가계의 요정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원정희 선생님 교수님. 아시나? 혹시? 알아요? 그분 요즘에 인스타랑 유튜브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 그거에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엄청 뜨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되게 무용을 하셨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요. 발레 하셨었나? 그런 느낌이긴 한데, 교수님이신데 엄청 책이 이 유튜브 하는 거 책이 다야. 산더미 같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한테도 원장님 선생님이 계속 너 아시탄가 왜 하냐고 빨리 교수 이쪽으로 오라고 계속 하는데 우리 원장님 이제 안 가시는 건데 그분 그 인스타에 이제 어디더라? 어디 문화센터?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 요가가 되게 편하진 않잖아요. 근육 운동 막 이런 거 시키고 하는데 그거가 입꼬리가 계속 여기에 붙어 있어. 엄청 웃으면서 계속 엄청 힘든 걸 하면서도 계속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힘든 걸 가르치면서도 계속 웃어야 되는구나를 그걸 보면서 막 저런 거지. 막 이래서 나는 아직 멀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정만 보고도 그런 걸 느끼시나요? 진짜 대단하시다. 한치의 저기도 없이 옆에 있는 이제 같이 하시는 그 가르치는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웃고 계셔. 같이 하는데 똑같은 거를. 그만큼 연마가 되셨겠죠. 연마가 되셨고 그거 말고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을 독려해야 되고 힘든 걸 하면서도 계속 웃으면서 해야지 이 사람들도 그거에 젖지 않고 그거에 물들지 않고 힘든 수련을 조금 더 이렇게 파이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다르마에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뭐 하다가 여기까지 또 빠져왔어? 나 기반 토대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픈 거 좋은 거. 아파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그래서 끄달리면 안 돼요. 학생들의 감정에. 그래야지 이끌 수 있는 리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프고 어려운 자세를 만났을 때 항상 아싸 해야 된다. 아싸 드디어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그거를 한번 넘어섰을 때 자기의 그게 의식이 한번 계속 커지고 여기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플 때 수련을 하면 그만큼 더 세져요. 그게 근기가. 자기가 부상을 입었는데도 수련을 하거나 뭐 이러면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파탄잘리의 이 세 저작들은 그러니까 언어, 그다음에 아유르베다, 의학, 그다음에 의식탐구, 요가, 철학까지 합쳐서 이거를 모쿠샤 사스트라. 그러니까 아까 사스트라 설명해줬죠. 여기서 그게 여기에 나오네. 근데 이제 이분은 영혼의 과학이라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사스트라는 그냥 해방 자유. 그러니까 모쿠샤가 해방 자유고, 그러니까 해방 자유에 대한 사스트라 가르침. 사스트라 가르치는 도구, 그러니까 경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전, 학문, 체계.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논저들이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속박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자유를 향해 나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요가에 관한 논저인 요가수트라는 아율베다에 관한 저술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수행자의 의식을 단련시켜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드는 것을 돕는다. 요가수트라의 제1장 사마디파다에서 판타잘리는 의식이 어떤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작용 패턴을 보이는지 분석한다. 그런 다음 의식의 동요를 고요히 가라앉혀 삼매와 합의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제2장 사마디파다에서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요가의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가의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시탄가 8단계죠. 그로써 우리는 윤리적 행동, 신체의 활력과 건강, 생리적 활기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결합하여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제3장 비부디파다는 초능력장이에요. 마음이 영혼에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고 마지막 장에 제4장 까이발리아 파다는 독전에 이르게 하는 어떻게 마음이 의식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지 또 의식이 영혼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지를 보여주고 나아가 어떻게 수행자가 불멸의 감로를 마실 수 있는지 일러준다. 그러니까 영원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멸의 감로를 마신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변하고 변하는 것이 무상해서 번뇌가 오고 괴롭고 고통이 오는 건데 이게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독전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 에고에서 벗어나 영원성을 깨달아 그곳에 이제 머무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넘겨보면 베단타 철학을 다루는 고대 문헌인 브라흐마 수트라 역시 맨 첫 문장에 아따라는 말이 시작된다. 이 문헌에서 이제라는 말은 의도성을 실는 거죠. 브라흐만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욕망을 뜻한다. 즉 브라흐만은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문헌의 처음부터 끝까지 객체로서 논의되고 탐구된다. 한편 요가수트라에서 발견하고 또 알고자 하는 것은 관조자, 드라수타, 메타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가는 주관적인 기술이자 학문, 그리고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앞에 서두에서 제시한 것처럼 요가란 말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마디, 즉 나누어지지 않은 존재의 상태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래서 사마디는 사마 플러스 아디예요. 그래서 사마는 온전, 전체, 함께, 균등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아디는 뭐뭐한 상태. 그래서 얘를 합치면 합일 상태, 나눠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얘가 사마디예요. 나눠지지 않는 존재 상태. 따라서 요가수트라 1장 1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경험에서 나온 하빌의 수련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로써 인류의 감각의 인식을 초월해 있어 잘 보이지 않는 인간 존재의 여러 부분을 탐구하고 인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별표다. 혼자 좋아해. 눈이 올 건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진짜 여기 이 뒤쪽에 있잖아요. 감각의 인식을 초월해서 인간의 존재의 여러 부분을 탐구하고 인지하게 된다는 이거를 요가가 없었으면 과연 무엇이 이거를 요가가 계속 이렇게 이어오지 않았으면 이게 정말 그렇다. 나도 요가를 하지 않았으면 전혀 모르고 지나갈 것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벌써 40분이냐. 한 장엔 1절 했는데 40분이 다시. 앞에 이거 설명해 주느라. 오늘 나의 준비는 3절까지인데. 근데 이 뒤에는 많지는 않긴 한데. 이거 해주고 가면 좋긴 한데. 그래서 궁시렁거려. 힘들어요? 괜찮아? 1장 2절은 요가의 찌따 브리띠 니로다예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해요? 아니면 바로 해요? 응, 갔다 와요. 응, 갔다 와. 응. 진짜 응? 너무 시간이 잘 멈춰요? 괜찮아? 오늘부터 다시 찍어? 추워.